자, 우리가 저번에 37번까지 풀었고 38번으로 가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2차 부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한다 라고 했죠. 자, 2차 부등식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 일단 2차 부등식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다.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우리는 x축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런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지?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그 그래프의 모든 구간이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면 바로 이어서 그러면 뭘로 연결이 돼야 돼? 뭘로 연결이 돼야 돼? 이런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실수 아니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요? 판별식이 뭐죠? 0 이상인지 아닌지 원래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애를 가장 처음 만났을 때는 중3 때였죠. 중3 때. 중3 때 2차 방정식 풀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습니다. 이게 중3 때 배운 내용이야. 네. 2차 방정식이.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은 중근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해가 없습니다. 이게 중3 때 배운 첫 번째 판별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결국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해라는 것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지금은 교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교점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해가 없다에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요런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판별식이 0이에요. 그러면 뭐겠어? 접하는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러면은 요런 그래프가 생각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보면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떠올라야 되겠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제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 위쪽의 그래프 중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가 0보다 큰 것은 요놈이죠. 요놈 세 번째 그래프니까 요 친구의 판별식 d는 자 판별식부터 써보면 d는 하유나 뭘까? 그렇지 25-4k인데 그 25-4k가 0보다 어때야 되겠구나? 작아야 되겠구나.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풀면은 k는 4분의 25보다 작단가? 크단가? 아니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크다니? 작다요. 크다 아니야? 크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4분의 25보다 크다. 이상하다 근데. 근데 y가 0보다 크다는 건 여기가 OK였네요. OK.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오타가 있는 거네. 그지? 문제에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5kx라고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5x라고 돼. 이게 오타네 여기가. 맞죠?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여기에 5x가 아니라 5kx입니다. 5kx. 그래서 얘가 5kx가 맞고요. 5kx. 자, 그렇다면 얘의 판별식 d는 어떻게 생겼냐면 5k 전체 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나? 그치?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요런 거고요. 그러면 전개시키면은 25k 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다인데 민영아 인수분해하면 k 25k 마이너스 4 이게 0보다 작다. 그치? 그럼 민영아 k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0보다 크고 뭐보다? 4분의 25요? 25분의 4죠? 맞죠? 25분의 4
그래서 K는 0보다 크고 25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마지막 답이죠. 그쵸?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40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40번 문제. 이거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40번. 풀어져 있는데 풀어져 있어? 푼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살아있어요. 하라 했어? 그래서 했어? 그 남아있는 거 어. 문제들 풀고 그러면 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쭉 풀었다는 얘기죠? 네. 잘했어요. 잘했어. 자, 그러면 40번 문제도 한번 그러면 하영아? 이렇게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이렇게 시선을 피해. 자, 이거 식 어떻게 세울까, 하영아? 이렇게 이 네 개를 이렇게 딱 붙여보라 그랬죠? 그죠? 이 산책로의 넓이를 표현하는 것보다 그 꽃밭의 넓이를 표현하는 게 더 편해요. 꽃밭의 넓이를 표현하는 게 편하니까 네 개를 붙여. 네 개를 붙이면은 이렇게 생긴 조금 더 작은 직사각형이 될 텐데 그 직사각형은 가로가 얼마가 될까, 형아? 40 마이너스. 그렇지. 세로는 얼마가 될까? 40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꽃밭의 넓이인데 꽃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40-x의 뭐가 돼요?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꽃밭의 넓이를 전체 넓이 그러니까 40의 제곱이죠. 40의 제곱에서 이 꽃밭의 넓이를 뭐 하면 될까? 왜요? 그 뭐? 선생님 주혁이가 주인공으로 들리는데 누구야? 주혁이 주역이요? 여기.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를 이제 전체 넓이에서 꽃밭의 넓이를 빼면은 그 남는 게 산책로 아니에요. 맞죠? 그지? 그래서 전체 넓이 40의 제곱 1600이죠? 1600에서 자, 방금 하영이가 요거 꽃밭의 넓이를 빼줄 겁니다. 그지?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산책로의 넓이인데 요게 375 이상 700 이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가운데 거를 전개를 시키면 가운데 상수항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1600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고 나머지 거 전개시키면은 플러스 8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요것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될 텐데 우리가 요렇게 생긴 모양을 풀 때는 한 번에 풀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번에 못 풀어요. 그죠? 한 번에 못 풀어. 그래서 요쪽 거 요렇게 풀고 그 다음에 요쪽 거 요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치? 요쪽 부분부터 보면은 요거는 자, 여기 80x 마이너스 x제곱을 이항시킬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0x 플러스 37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 해볼까, 태연아? 5하고 75, 그치? 5하고 75에 마이너스. 자,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7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애들도 요쪽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0x 요게 70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요. 마이너스 한번 쭉 곱하겠습니다. 양수로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700 넘어올게요. 700 넘어오면은 플러스 700 부동을 뒤집혀서 이렇게 마이너스 곱하고 그 다음에 700을 넘긴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인수분해. 이거 쉽네. 얼마? 10하고 70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러면 도연아 지금 양 끝값이잖아. 양 끝값이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 지금 요렇게 썼다는 거는 x-10, x-70으로 인수분해 된 거죠? 그럼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그렇죠. x는 7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윤서야 뭘 필요로 할까요?
이거와 이거의 공통범위 찾을 거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수직선 그려가지고 여기 5, 10, 75, 80 한 다음에 5보다 크거나 같고 7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80보다 크거나 70이었구나. 70 그러면 7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두 부분이긴 한데 이게 x가 길의 폭인데 길의 폭이 막 70, 80, 70, 75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 이 문제의 적절한 답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지금 마이너스 안 곱하면 안 돼요. 어디에요? 지금 마이너스 x 제곱 여기 80x 저기 네. 마이너스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계속 붙이고 푼다고? 네. 이걸 계속 붙이고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걸 붙이고 풀면 인수분해도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사이값 끝값이 적용이 안 돼요. 거꾸로 적용되죠. 그러면.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태면 그래프가 위로 뒤집어진 상태로 푸는 거잖아. 그러면 0보다 클 때가 오히려 사이값이고 0보다 작을 때가 양끝값이 되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요거를 플러스로 바꿔서 푸는 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가서 11페이지에서는 그럼 니네 저번에 목요일날 이거 풀었으면은 질문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질문 없어? 어디까지 풀었는데? 네? 어디까지 풀었는데? 저요? 뒤에서 풀었는데. 항상 순서대로 풀어 얘들아, 순서대로. 직방이 깔려. 자, 우리는 46번을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46번. 45번을 먼저 풀까요? 혜원아 45번 풀었니? 네. 45번 한번 풀고 46번으로 갈게요. 자, 45번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라고 했습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민영아 이거 풀었어? 풀다 말았어?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해가지고 범위 찾으면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첫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해가지고 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을 이제 잘 풀어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끝에 있는 k제곱 마이너스 16은 하늘아 어떻게 해놓을까? 이거 딱 봐도 무슨 공식이에요? 합차 그러면 k 플러스 4 플러스 4 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k 플러스 4와 k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경빈아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앞에 부호를 붙여줘야 되는데 부호를 어떻게 붙여야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그치,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경빈아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지? x 빼기 괄호 치고 쓸게요. k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빼기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인수분해된 게 0보다 크니까 지금 영원한 양끝값이잖아요. 양끝값 x는 어때야 돼 범위가? k 마이너스 4보다 지금 우리는 요 친구와 요 친구의 양끝값을 쓸 거잖아. 그럼 양끝값이라는 거는 작은 애보다 작고 큰 애보다 크다잖아. 작은 애보다 작거나 큰 애보다 크다. 그러면 누가 작은 놈이에요? k-4가 작은 놈이죠. 그럼 x는 k-4보다 어떻거나 작거나 또는 x가 k 플러스 4보다 어떻다? 크다. 네, 이렇게 쓰는 것이 양끝값이죠. 그쵸?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또 뭐가 필요해?
수직선이 필요해. 여기다 마이너스 4, 여기다 3 해가지고 자 요거는 요렇게 있어요. 요건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자 요 놈을 이제 여기다 그렸을 때 이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일단 수직선의 모양을 상상해봐. 이 k 플러스 4가 요런 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k 플러스 4가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겹치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 플러스 4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여기 k 플러스 4가 있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겠지. 그죠? 마찬가지로 k 마이너스 4도 윤서야 이런 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겹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k 마이너스 4도 이렇게 바깥에 빠져가지고 요렇게 생겨야 됩니다. 요렇게 요런 수직선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수직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재현아 k 플러스 4는 3보다 어때야 되고?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얘가 여기에 포개져도 해가 어차피 없으니까. 동그란 거 두 개 겹쳐져도 겹치는 부분 없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k-4는 마이너스 4보다 어때? 작거나 같다. 이래야 되겠죠. 그쵸? 하영아 여기가 요거 부등호 들어가는 거 이해돼요? 이해돼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얘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k 플러스 4가 3보다 커야 되는 거고 이 동그라미가 어차피 둘 다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포개지게 그려놔도 해는 어차피 없죠. 그러니까 포개져도 괜찮아 라는 뜻으로 등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죠? 요거 이 두 개를 가지고 k의 범위를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어떤 거? 봐봐. 이게 같다라는 거는 요 3이랑 요 k 플러스 4랑 똑같아지는 순간을 확인해 보자는 거거든. 얘가 지금 이 k 플러스 4가 만약에 여기에 딱 겹쳐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요렇게 되겠죠. 그렇게 그려도 얘와 얘의 공통 범위가 존재하는 건가? 지금 3이라는 지점에서 요쪽으로 요렇게 가는 게 하나 있고 요쪽으로 요렇게 가는 게 하나 있는 거잖아. 이러면 여기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지금 3이라는 지점에서 출발하긴 했는데 둘 다 색칠을 안 했죠. 그럼 이건 3을 포함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얘도 3을 포함하지 않고 얘도 3을 포함하지 않죠. 그럼 둘 다 3을 포함하지 않아. 그럼 겹치는 부분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이거 안 생긴 거죠. 그지? 우리가 x가 3보다 작다랑 x가 3보다 크다가 있으면 이거 해가 없는 거잖아. 겹치는 부분 없는 거잖아. 그죠? 만약에 이거 하나만 등호 들어가면 겹치는 거 있는 건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지금 3을 포함했고 얘는 여전히 3을 포함하지 않죠? 그치? 야, 너는 3을 안 포함하고 나만 3을 포함해. 그럼 너랑 나랑 3이 겹치는 거야? 안 겹치는 거야? 안 겹치는 거지. 겹치려면은 너도 3을 포함하고 나도 3을 포함해야 3이 겹치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 다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등호가 빠진다면은 얘네 둘이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k 플러스 4를 이 위에다가 올려놓더라도 얘도 색칠 안 된 상태고 얘도 색칠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얘가 여기 포개져도 여전히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하잖아. 그래서 얘가 여기 포개져도 괜찮죠. 괜찮으니까 등호 붙이는 거예요. 그죠? 반대쪽도 똑같은 원리로.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등호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답에 항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늘아 답은 뭐라고 쓰면 돼? K는 해가 나가 아니라 0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어디 0보다 크거나 같대? 아니 그 1보다 크거나 1이 어디 있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0보다 작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이게 45번의 정확한 범위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46번으로 갈게요. 자, 46번은요. 가로 세로가 3, 4인 직사각형 모양의 현수막을 새로운 현수막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자, 새로운 현수막은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x만큼 늘리자. 그러면 요게 처음 현수막이고 요게 나중 현수막이라고 한다면 처음 현수막은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4였는데 새로 늘린 현수막은 자 여기가 얼마 되는 거예요? x만큼 늘리자 했으니까 3 플러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플러스 x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썼을 때 태연아 그러니까 새로 늘린 현수막의 넓이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넓이요? 예, 요 놈의 넓이. 두개 곱한 거. 그렇죠. 3 플러스 x 그리고 4 플러스 x. 자, 원래 현수막의 넓이는 얼마예요? 12지. 그러면 이 문제 포인트는 여기죠. 새롭게 늘린 그 현수막의 넓이는 현재보다 3분의 5배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현재 넓이에다가 3분의 5를 어떻게 할까? 왜요? 곱해. 이게 3분의 5배지? 그거보다 얘가 더 어때야 될까?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크거나 같다. 예, 이게 식인데 되는 거고 이거 풀면 되겠습니다. 전개시키면은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자, 이게 얼마요? 20. 그쵸? 20 넘어오니까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8. 자, 얼마? 81. 부호는 풀마. 그러면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1 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양끝 값이네.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x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 그쵸?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x는 지금 0보다는 커야 돼 라는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문제 상황상 길이를 늘리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8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는 답을 쓴다면 요거겠죠, 요거겠죠, 이렇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볼게요. 47번. 이게 거속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나? 거속시 아니에요? 이거는 거속시라고 거속시를 굳이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왜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사전에 필요한 지식은 뭐 이 정도죠. 매분 1km의 속력으로 달린다면 x 분 동안에 얼만큼을 가니? x 분 동안에 x km를 갈 거 아니에요. 요 속력으로 달린다면, 그지? 그 다음에 요 속력으로 달린다면 그러면 x 분 동안에 얼만큼을 갈까요? 2분의 3x km를 간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뭐 거속시에 뭐 어떤 공식이 필요하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좌표 평면에다 표현을 했을 때 0,5의 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마이너스 12,0의 점이 하나 있었죠. 그쵸? 근데 점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있던 점은 요쪽으로 지금 움직이는데 동쪽으로 움직이는데 x분 만에 x km를 갔어요. 그죠? x분 만에 x km를 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x분 후에 여기쯤에 왔다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이만큼의 길이가 혜원아 얼마일까? 그러니까 길이 이게 x분 후의 점의 위치라면 그죠? x km만큼을 움직인 거니까 이 길이가 x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그쵸?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x라고 쓸게요. 똑같은 거니까. 자, 요거 컴마 0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쵸? 지금 원래 점이 여기였는데 땅 출발하고 나서 x분 후의 위치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던 점은요. 여기 위에 있던 점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1분에 2분의 3km씩 1.5km씩 움직이니까 x분 동안에는 2분의 3x km를 움직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한 여기까지 왔겠죠?
그러면 이 거리를 윤서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도현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거리를? 그러면 경빈아 이 거리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2분의 3 x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이번엔 잘 봐야 될 게 이게 지금 내려가는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면은 y좌표가 그만큼 어떻게 돼? 작아지죠.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뭐냐? 0,5 빼기 2분의 3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5 빼기 2분의 3x 이렇게. 자, 그러면 그렇게 썼을 때 우리가 찾고 싶은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버스와 승용차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빨간 점과 요 빨간 점 사이의 거리, 요 거리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 이게 질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써봐야 돼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그지? 그러면 윤서야,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써야 돼, 식으로? 마이너스 12 플러스 x의 일단 뭘 먼저 해줘야 돼? 제곱 플러스 5 빼기 2분의 3x의 제곱 한 다음에 통째로 루트. 자, 이것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죠. 우리는 요 식이 가장 작아지는,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을 갖는 순간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죠? 얘가 최소값을 갖는 순간. 그러면 결국은 여원아 뭐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서? 요 안에 있는 요 2차식의 해 최소값을 찾고 싶어. 뭘 찾아야 돼? 꼭지점을 찾아야죠. 최소값 찾는다는 건 꼭지점 찾는다는 얘기니까, 그치? 요거 표준형 바꿔서 꼭지점 찾아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루트 이렇게 루트 씌워놓고, 자 전개시킬게요.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44. 자 뒤에 거 전개시키면은 4분의 9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x 플러스 25입니다. 여기서 윤지야, 이거 4분의 9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4 곱해야지. 그럼 돼요? 아니요. 너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지금. 4 곱하면 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4를 곱하면 안 되지. 우리는 지금 이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다 곱하기 4를 내 맘대로 해버리면 나는 이 식의 값을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냥 제곱하고 4 하면 되죠. 뭐라고요? 제곱하고 4 하면 되죠. 더 안 되죠. 왜요? 봐봐. 만약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식의 최소값이 얼마야? 자 이렇게 될게요. 이 식의 최소값이 얼마야? 이렇게 질문했어. 그럼 이 식의 최소값은 뭐니? 마이너스 3i. 아니 플러스로 바꿨잖아. 이 식의 최소값은 뭘까? 마이너스를 왜 붙이죠? 어떻게 알아요? x제곱 플러스 3이면은 이 녀석의 최소값은 뭐예요? 네?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이 식의 최소값이 뭐냐고. 3이잖아 3. 이 꼭지점이 0,3 아니야? 얘의 최소값이 3이잖아. 그럼 이 전체의 최소값은 뭐예요? 루트 3이지. 루트 3이지. 그러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루트 3입니다. 근데 이 식을 보면서 이거 루트 없애고 풀어야 되겠네 하고 내가 제곱해서 풀었어. 그러면은 답이 3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안에다가 뭔가를 곱했어. 막 여기다 내 맘대로 막 4를 곱했어. 그럼 답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냥 루트의 마지막에 씌우면 되죠. 그치,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 안에서 곱하기 4 하는 건 어때요? 안 되죠. 그치? 곱하기 4를 할 거라면 나중에 또 그걸 안 까먹고 있다가 4로 다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 식 전체의 모양을 바꾸면 안 돼요. 이 식 전체의 값을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요 모양 그대로 살려가지고 꼭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꼭지점 찾고 마지막에 거기다 이제 전체 루트 있으니까 루트까지 잘 챙겨줘야지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분수 보인다고 그냥 냅다 곱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계산하면 4분의 13x제곱인가? 4분의 13x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얼마야? 39인가요? 39x 상수항은 169인가? 이렇게 되죠. 그쵸? 뭐 루트는 좀 생략을 할게요. 마지막에 쉬울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표준형 바꿀 거니까 이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야 되지. 이거 4분의 13으로 묶으면 x제곱 되고요. 자, 요 자리에 올 게 이 분수로 묶을 때 어떻게 하랬지? 분수를 뒤집어서 곱하랬죠. 그러니까 4분의 13을 뒤집어. 그럼 13분의 4잖아. 13분의 4를 여기다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2x.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다시 분배시켰을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지? 분배를 시켜서 이게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분수로 묶을 때는 분수를 뒤집어서 곱해줘라. 그 다음에 반의 제곱 얼마일까요?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이거죠. 그리고 밖에 169. 이렇게. 자, 숫자가 되게 더럽지만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4분의 13으로 묶었을 때 x-6의 제곱이 되고 바깥에 뭐가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루트가 씌워져 있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밖에 거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서 안 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식이 최소가 되게 하는 그 시간 몇 분 후냐,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x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왔잖아. x가 몇일 때야? x가 6일 때. x가 6일 때 이 식 전체는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출발한 지 몇 분 후다? 6분 후에 얘는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답은 6분 후라고 쓰셔야 돼요. 예. 그러면 루트를 없앨 때는 모르겠네요. 어? 저희 마음대로 루트 없앨 때 있잖아요. 그거는 양변에 있을 때. 아, 이거 뭐 엄청 얘기했는데. 루트 x 마이너스 뭐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있고 뭐 절대값 x 제곱 플러스 5가 있고 막 이렇게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이 이렇게 존재할 때. 양변이 존재하니까 내가 이쪽도 제곱을 해주고 이쪽도 제곱을 해준 다음에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여전히 등호가 계속 성립을 하니까. 그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식이 하나 있고 얘의 최소값을 구해봐 라거나 얘를 계산해서 답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다 내 마음대로 곱하거나 뭐 나누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47번 문제였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네,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뭐 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 뭐 준특강 시간에도 뭐 풀어보고 그랬던 문제들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54번 한번 볼까요? 54번. 이것도 진짜 기본적인 문제지. 요거를 이렇게 보면 이걸 딱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돼요? 2대1. 그치? 이거 비례식으로 바꾸자 그랬죠? AP 대 BP는 이렇게 바꾸면 몇 대 몇이야? 2대 1입니다. 2대 1. 그러면 이 P라는 점은요. P라는 점은 지금 요렇게 직선이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그런데 AP 대 BP는 2대 1이다를 만족하는 점인 거니까 첫 번째 P는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하나 찾으면 되겠고 당연히 선분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하나 찾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분점 2대 1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는 거니까 공식으로 그냥 풀어도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은 여기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분점 같은 경우는 A, B를 먼저 요 사이를 몇 등분한 다음에 3등분 해준 다음에 A에서 2칸, B에서 1칸이니까 여기죠. 여기, 그치? 여기가 2대 1 내분점이고요. 자, 2대 1 외분점은 어디다 찍어야 돼? B에서 한 칸, AB 거리만큼 한 칸.
일단 요 두 숫자의 차를 생각하라 했죠? 얘네 둘의 차가 얼마야? 차가 1이지? 차가 1이면 A부터 B까지를 몇 칸으로 봐라 그냥? 요걸 그냥 한 칸으로 보라 했습니다. 만약에 차가 2면 요거를 둘로 쪼개서 보라 그랬고, 그쵸? 차가 1이면 요걸 그냥 한 칸으로 보세요. 한 칸으로 본 다음에 A에서부터는 두 칸 떨어져 있어야 되고 B에서부터는 한 칸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B랑 더 가까운 지점이잖아, 우리가 찾는 외분점이.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한 번 더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요 지점에다가 내가 2대1 외분점을 찍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요 점에서부터 A까지는 두 칸, 요 점에서부터 B까지는 한 칸. 그래서 2대1의 외분점이고, 그럼 좌표를 찾는 것도 그냥 할 수 있다 그랬어. A가 3,1이고 B가 1,2잖아요. 그럼 요 점의 좌표 뭐겠어? 윤서야, 여기 x좌표가 3이었는데 얘의 x좌표는 1이죠. 그럼 얘의 x좌표는 뭘까? 마이너스 1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얘의 y좌표가 1이었는데 얘의 y좌표가 2죠. 얘의 y좌표는 뭘까? 3 맞아요. 이렇게 그냥 찾으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 찾는 거는 아마 분수가 나올 테니까 요거는 그냥 공식으로 찾을까요? 내분점 공식으로 하늘이 해볼까? 2대1 내분점, 얘네들의 2대1 내분점.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3, 그지? 자, y좌표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y좌표면은 요 놈이랑 요 놈을 보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2 플러스 1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3분의 5 컴마인가? 3분의 5 컴마 3분의 5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내분점은 요거, 외분점은 요거,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겠다.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5번 한번 풀고 가자, 얘들아. 자, 이미 풀려있는 사람들은 잠깐 기다리시고, 아직 안 푼 사람들은 55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호랑이가 몇 컴마 몇이야 지금? 프라이드 안 했어요. 아니 그냥 보면 보이잖아, 호랑이가 몇 컴마 몇이냐고 그림에서. 뭘 안 했어요야. 1분만이 호랑이가 그치 1,2. 그 다음에 곰 4,2 4,2. 그 다음에 사자 2,2 다시 2,2 아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아니야. 2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원숭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치. 자, 이 그림에서는 그냥 이것만 갖고 오면 되죠. 요것만 갖고 오면 돼. 요것만 요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풀라고 한 거를 이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P라는 지점은 호랑이랑 곰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호랑이랑 곰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자, 그러면 점 P 한번 찾아볼게. 2대1 내분점이니까 2 플러스 1분의로 시작하겠죠, 그죠? 도현이 해봐.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4 그치, 2 곱하기 4. 그 다음에 플러스 1 곱하기 1. 좋아. 또 y좌표는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3분의 얼마지? 9인가? 3분의 9니까 3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3분의 6인가? 그럼 P점은 3,2.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잖아. 맞죠? 그 다음에 Q점은 안내소, 사자우리, 원숭이우리. 안내소는 지금 0,0이죠. 안내소는 원점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세 개의 무게중심입니다. 그죠? 요 세 개의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면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3분의 한 다음에 싹 더하는 거잖아. 그치? 3분의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또 3분의 한 다음에 2, 마이너스 2,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거네.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 컴마 0이죠? 이게 Q, 그지? 자, P 나왔고 Q 나왔어요. PQ 나왔는데 이 PQ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R입니다. 그죠? PQ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 자, 정재현이 해봐. R점을 구할게. 뭐라고? 6,3이. 오, 틀렸어. 3 네. 마이너스 1분의로 시작할게요. 네. 자, P랑 Q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야. 3 빼기 1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기 1 곱하기 3. 3 컴마 또 3 빼기 1분의 3 곱하기 2. 0, 0, 0. 0 빼기 1 곱하기 2 이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은 X좌표가 2분의 빵인가? 아니다. 2분의 마이너스 6이죠. 네. X좌표가 2분의 마이너스 6.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요. 아, 네.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그 다음 요거는 2분의 마이너스 2지. 네. 뭐 얼마야? 마이너스 1. 자, 이게 그럼 R점인 거죠. 네. 그지? 이렇게. 이런 거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면 너무 억울하지. 그지? 그냥 좌표만 쫙 잘 뽑아가지고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계산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우선 60번으로 가볼게요. 60번. 14페이지에 60번. 이것도 우리 줌 특강에서 했던 거죠. 그죠? 이거 대 이거. 그죠? 일단 요렇게 가계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가계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딱 보자마자 이거 그건데 AB 대 AC가 BD 대 CD 요러한 비례식이 성립하는 그림이네. 이거부터 딱 써놔. AB 대 AC가 BD 대 CD. 자,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길이를 차근차근 구해보면 되겠다. 하나씩 구해봅시다. 민영아, AB의 길이를 구하려고 그래. AB. AB의 길이가 얼마일까? 김민영 씨, AB의 길이가 얼마일까? 길이를 누가 그렇게 말하죠? 민영아, 점이랑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지금 우리 2,3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2,1이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지? 어떻게 구해? X좌표가 얼마 차이나? Y좌표는 얼마 차이나? 그러면 4랑 2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아니 그 우리가 지금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못 가면 어떡하냐.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는 거잖아. 여기에 2,3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1이 있으면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돌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X좌표의 차이가 여기 길이고 Y좌표의 차이가 여기 길이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돌려서 이걸 찾는 게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루트 4제곱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간단히 하면 몇 루트 몇이야? 2루트 5. 자, 두 번째 것도 구해, 민영아. AC 구해줘, AC. 이거 얼마일까, 길이가? 그죠? 루트 45 나와가지고 여기가 3루트 5가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깔끔하죠? 2루트 5 대 3루트 5니까 비율이 몇 대 몇인 거야? 2대 3인 거죠. 2대 3. 간단히 하면 2대 3 비율이야. 그래서 그러면 D라는 점은 BC를 2대 3으로 뭐 하는 점이구나?
내분하는 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아 그러니까 점 D는 선분 B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내분점을 그냥 찾으시면 돼요. 내분점을 찾으면 그게 D점이죠. 자, 민영이 해봐. B점이 지금 마이너스 2,1이고 C점이 5, 마이너스 3이야. 민영아 2대 3 내분점 구해볼게. 2 플러스 3분의 그죠?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컴마 여기도 요거 분의 얼마라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6이지.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1. 자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뭐예요? 5분의 4, 5분의 그쵸?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D점을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D점을 찾으면 되겠다. 그치? 자, 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61번 61번 우리가 뭐 증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6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 풀다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 풀다 나올 수 있는데 지금 A, B, C라는 세 점의 무게중심 요거의 무게중심이랑 그 다음에 그 A, B, C의 세 변을 일정한 비율로 지금 내분한 점이죠. M 대 N으로 내분, M 대 N 내분, M 대 N 내분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해가지고 만든 그 삼각형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결국 겉에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똑같다 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A라는 점의 좌표를 x1, y1 이렇게 잡고 B라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잡고 C를 x3, y3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았을 때 그때 D점은 뭘까? D점? M 플러스 N분의 우리 복잡하니까 X좌표 하나만 써볼게요. Y좌표 빼고 X좌표만 써볼게요. X좌표만 써보면 M 플러스 N분의 자, MX2 더하기 NX1 그쵸? 요게 요 D라는 녀석의 X좌표입니다. 2도 해볼게요. 2라는 녀석의 X좌표도 써볼게. 자, 하윤아 이거 뭐라고 써야 돼? M 플러스 N분의 M x3 더하기 nx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그죠? x좌표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F라는 점 써볼게. 경빈이가 해볼게요. M 플러스 N분의 M x 요놈과 요놈의 내분점을 찾고 있죠. 근데 얘가 앞에 점이야? 얘가 앞에 점이야? 우리가 M 대 N이라고 했을 때 앞에다가 M을 먼저 썼잖아요. 그죠? M 대 N 내분이다 했을 때 M을 앞에 썼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요 점을 앞에 있는 점으로 보고 요 점을 뒤에 있는 점으로 보는 거 아닌가? 맞니? 그럼 내분점 공식할 때 M하고 곱해져야 되는 게 앞에 점의 X좌표야? 뒤에 점의 X좌표야? 뒤에 점의 X좌표지. 그럼 여기가 오히려 뭐라고 써야 돼요? 1이죠? 여기가 1인 거죠? 아이고. 여기가 1인 거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N X 3, nx3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가지고 얘네 셋의 무게중심을 구해보면 그 셋의 무게중심이
x1, x2, x3의 무게중심하고 똑같다라는 거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여기 빨갛게 색칠한 애들의 무게중심은 당연히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될 거고요.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의 무게중심을 구해보면 얘네들은 일단 셋이 더해야 되잖아. 셋이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셋이 더하면 n 플러스 n분의 자 셋이 더해요. 이렇게 셋이 더하면 잘 보면 지금 m으로 묶을 수 있는 게 x1, x2, x3 그 다음에 또 n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역시 x1, x2, x3 이렇게 됩니다. 지금 초록색 동그라미 친 애들 3개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 친 애들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이랑 공통인수 묶을 수 있으니까 결국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로 묶으면 n 플러스 n이 남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모에 n 플러스 n이 또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n 플러스 n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져버리고 자 우리는 무게중심을 찾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초록색 3개를 더하고 마지막에 3을 어떻게 해줘야 돼? 3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서 나온 이 결과물을 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구해놨던 겉에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안에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결국은 구해보니 똑같아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증명 과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직접 못 써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삼각형의 내분점 3개를 찍어놓고 이거의 무게중심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머릿속에 아 이거 겉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똑같아 이게 떠오르면 된다. 그죠? 떠오르시면 돼요. 그래서 겉에 있는 삼각형이나 안에 있는 삼각형이나 결국 구해보니까 같은 무게중심이 나오더라. 그죠? 자, 요게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62번도 보겠습니다. 62번은 요것도 역시 줌특각 때 우리가 했었는데 지렛대의 원리죠. 지렛대의 원리.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이 거꾸로 여기 D2 대 D1의 비율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애가 이 무게중심의 중심축에 가까이 붙어 있고 가벼운 애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이게 평형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무게는 얘가 높지만 거리는 얘가 멀다. 그치?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길이가 40cm짜리 막대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10g짜리가 매달려 있고 여기에 30g짜리가 매달려 있어. 그러면 이게 평형을 이루려면은 하영아 중심축이 여기 센터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쪽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데 그때 그 비율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이 요놈 대 요놈의 무게의 비율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몇 대 몇인 거야? 그죠? 여기 먼저 얘기한다면 3대1 맞아요. 3대1의 비율을 이루는 포인트에 이렇게 딱 무게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는 전체 길이가 40cm인 막대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3에 해당되는 게 30cm, 1에 해당되는 게 10cm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이제 답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10g으로부터 30cm 떨어진 지점. 네, 이렇게 쓰면 되겠고, 뭐 반대로 써도 되죠. 30g짜리 추로부터 10cm만큼 떨어진 지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같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5페이지는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건데요. 그 중에 이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갈게요. 이거 바로 어제 한 건데, 그지? 자, 63번 답 찾아보세요. 수직이등분선. 예, 계산해보세요. 몇 번이요? 63번. 어제 그 특강을 한 걸 들었다면 수직이등분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하고 뭐를 써라 그랬죠? 수직과 수직 조건과 이거 대 이거가 이거 수직 조건과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풀자 그랬죠.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 자, 수직 이등분선 계산해봐. 찾아봐. 이거 내가 돌아다니면서 볼 겁니다. 못 푼 사람 누군가. 자, 수직 이등분선. 이게 다 못 찾은 사람들은 반성하세요. 수직 이등분선. 어젯밤에만 두 개를 풀었는데, 그지? 수직 조건이랑 중점 조건을 쓰는 겁니다. 중점은 말 그대로 A, B의 중점을 찾으라는 거니까 중점 어떻게 찾아요? A, B의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거. 자, 이렇게 되니까 중점이 2, -1 이게 중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얘네 둘의 중간을 지나갈 거란 말이지. 요렇게 지나가는 선을 찾는 중이잖아. 그죠? 요걸 찾는 중이니까 일단 요 점의 좌표가 필요했죠. 요 점의 좌표를 지금 구한 거야. 구했어. 자, 또 하나는 수직 조건. 이 파란 선분과 이 빨간 직선은 수직으로 만나니까 파란 선분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서 그 기울기와 이 빨간 애의 기울기가 수직이 되도록 해주는 거죠. 윤서야, 그런데 두 직선이 수직이라고 하면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돼? 기울기의 곱이 -1이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 파란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얘와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봅니다. 얘네들의 기울기. 자, 기울기는 3 빼기 1분의 마4 빼기 2로 구하는 거죠. 기억나죠? x값 뺀 거 분의 y값 뺀 거.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6이니까 -3이 기울기입니다. 요 파란 친구의 기울기가 -3이에요. 여원아, 그럼 빨간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얘한테 뭘 곱해야 얘가 될까? (3분의 1). 자, 빨간 친구의 기울기는 3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찾아야 되는 이 빨간 직선은 기울기는 3분의 1이면서 여기 중점 2, -1을 지나가는 직선. 이게 답인 거죠. 그죠? 3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면서 2, -1을 지나가는 직선. 그치? 그래서 하늘아 어떻게 쓴다고? y는? Y는 3분의 1 바로 X -2 -2이요. 맞아요. 그래서 전개를 시키면은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나요? 3분의 5 맞죠? 그쵸? 네, 요렇게 쓰면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도형단원에서 외워야 되는 게 안 외워지면 문제는 당연히 안 풀립니다. 그치? 어제 그 줌특강 그 맨 뒤에도 내가 외워야 되는 공식들을 쭉 정리해서 줬잖아요. 최소한 그 프린트에 있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그죠? 뭐 기울기를 못 구한다거나 뭐 중점을 못 구한다거나 기울기랑 점이 주어졌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못 구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자기가 외울 건 외워야죠. 그지?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지. 알겠죠? 자, 여러분 요거 프린트 집에 가서 풀어옵시다. 여러분들이 풀면서 느껴야 돼. 아, 내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계속 이것부터 달라붙어서 끝내주세요. 그리고 이게 100문제짜리인데 맨 끝에 100번 문제는 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 선생님 100번 문제 진짜 레전드예요. 그 문제 빼겠습니다. 네, 살펴봤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내기 힘들 것 같고요. 100번 빼고 99번까지 풀어와 보시고 내일도 원래 오던 시간대로 오시면 돼요. 알겠죠? 단과는 1시까지. 영어 하는 사람들은 영어 끝나고 여기로 오세요. 여기 교실로.